자, 김용현 관련해서 경호처하고 연결고리가 점점 더 밝혀지고 있는데, 자, 김용현이 내란 때 사용했던 비화폰을 경호처가 다시 얻어갔다는 가져왔다.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 내란에 관련한 군 지휘관들과 핵심 인사들하고 주고받은 비화폰을 직후에 이걸 걷어갔는데 검찰이 이거를 그냥 갖고 가요라고 하면서 깡통폰만 받아갖고 와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김용현이 내란 지휘 때 사용했던 경호처의 비화폰이 다시 경호처로 넘어간 사실이 확인이 됐죠. 사실 이때 그 검찰은 김용현이 셀프로 검찰에 출두를 했잖아요. 그때 개인 휴대전화, 소위 깡통폰만 입수를 하면서 핵심 증거인 비화폰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비화폰이 지금 어디 있느냐. 김성훈 경호처 차장 손에 여전히 있는데, 자, 이 서버 기록이요.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도록 설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일부러 이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그리고 경찰이 구속영장도 반려하고 하면서 그 내란 사건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당연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서버에서 자동 삭제가 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아예 기록이 없지 않느냐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통신 기록은 남아있어요. 서버에서 삭제되는 거는 더 씌우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렌식을 해보면 웬만한 건 다 나오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그 서버를 압수를 해야 되는 거죠. 게다가 이거 지금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도록 설정한 게 김성훈이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보존 기간이 한 달이었다고 합니다. 그거를 김성훈이가 쫄리고 있고 뒤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거 확 줄여버린 더 거죠. 중요한 건 아직도 전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걷어간 휴대폰은 김용현이 거 하나인 거고요. 자, 늘 우리가 보잖아. 보고보살 거 걷었어? 그리고 거기 계엄에 참여했던 그 사령관 세 사람들 비화폰 걷었냐고. 누구 손에 있냐고, 그게. 이게 아직까지 검찰 손에 없고 경호처 손에 있다 그러면, 김성훈이 손에 있다. 김성훈 손에 있다면 사실상 검찰은 수사를 지금 방조하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지, 수사를 못하게. 어떻게든 이 수사의 원흉인 김건희한테 넘어가지 않고, 김용현하고 윤석열 안에서 끊어보려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억지로 모른 척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심우정이도 당연히 쳐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또 다른 단독이 나왔는데요. 뭐라? 지워졌네? 와우. 대단하다. 지워졌네. 이걸 그러니까 압력을 넣어서 지웠다는 거야, 이 기사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걸 어쨌든 이 국장이 저는 있죠. 네. 이 국장이 박제를 해놨죠. 있지. 예, 이 국장은 다 이거지. 박제. 예. 이거거든요? 네. 이 기사가 현재로서는 JTBC에서 지워졌다는 거죠. 왜냐면 이거 뭐냐면 곽종근 회유 실패 후 비화폰을 수거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 지워졌지? 비화폰에 대통령 번호가 찍혔다는 거예요. 그럼 저 대통령 번호가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찍혔겠냐? 아니면 나예요 라고 하는 사람이 했겠느냐? 이게 뭐냐면 곽종근 그 특수사령관이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출연하기 직전에 전화가 3번이 왔는데 그 윤석열이 경호처 비화폰으로 이 3번 곽종근한테 전화를 건 겁니다. 안 받았다 이죠? 안 받았습니다. 네. 왜냐면 이거 유튜브 출연하기 직전에 이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야, 너 뭔 소리를 하려고 유튜브에 나가려고 그래? 그래서 당장에 그만둬 라고 하려고 전화를 했겠죠? 안 받고 김현태한테도 김현태도 곽사령관한테 윤석열 전화 받지 말라고 했대. 김현태도 당시에는. 이때까지만 해도 김현태가 정상이었다. 정상이었죠. 아니, 김현태가 눈물 질질 짤 때만 해도 짤 정상이었어요. 때만 해도 전화 받았죠. 근데 얘가 갑자기 유동규가 돼버린 거야, 제2의. 근데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경호처가 다음 날, 그러니까 계엄 당시에는 윤석열의 전화 사실을 이제 알았잖아요. 경호처가 다음 날 곽 전 사령관의 비화폰을 회수를 합니다. 경호처가. 그걸 회수하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찍힌 전화를 회수해 간 거죠. 그래서 이게 은폐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곽 전 사령관이 김용현이 비화폰으로 전화할 때 비화폰 녹음 안 되니까 당당하게 해라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게 숨기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심 고백을 했다. 그리고 김용현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얘기인데 김용현이 한 이틀 동안 잠적을 탔어요. 그래서 그때 그때 그 얘기도 했잖아. 이 새끼 국방부 복화로 일본 가려고 비행기 표 끊으려고 했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새벽 2시에 자진 출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 검찰총장하고 다 통화했죠. 그것도 비화폰으로 했어요. 네. 이런 것들 다 알려져 있었는데 우린 자진 출두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공간에 숨어 있었대요. 왜 숨어요? 아니 공간 안에 있었다는 거야. 네. 근데 검찰은 그걸 파악하고 있었어. 다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는데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걸 갖다가 거기가 군사보호지역이라 압수수색을 못한다 그래갖고 그냥 냅두고 있었다는 거야. 그 상황에서 비오폰으로 전화를 건 거지. 그리고 비오폰으로 전화를 하고 나서 수사관이 직접 가갖고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자진 출두가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이때는 김용현이 장관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공간에 있고 왜 그러네. 비화폰이 있어? 장관도 아니고 그만둔 상황에서 숨어 있었죠. 수배자의 신분이었고 이게 어디로 가냐, 제주도로 갔냐, 뭐 제주에서 배 타냐 그 고민을 하고 하여튼 있었는데 개판인 거예요, 나라가. 공간에 있었던 걸 알고 있으면서 전화 통화를 해갖고 수사관이 가서 데리고 온 걸 자진 출두해서 검찰로 나왔다라고 나중에 가짜로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 조사해봐야 돼, 나중에. 그래서 김용현 비화폰도 수거하고 곽정궁 비화폰도 수거를 해갖고 이걸로 가지고 중요 증거들을 지금 없애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 그 비화폰 전자레인지 한 2-5번 돌았다가 망치 쳐맞고 마포대교에 던져졌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예 분실이라든지 훼손 이런 이유로 해갖고 아예 원 기종을 없애버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산산조각 드는데요.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러한 은폐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김성훈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4차, 5차 구속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더라도 검찰은 안 해줄 것 아마 같아. 마지막까지 이걸 안 할 해줄 것 거다. 같아. 다만 김건희를 잡아 넣으면 그때는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 김건희를 내란죄 연루로 해갖고 무조건 검찰이 잡아 넣어야 되는데 이걸 잡아 넣을 수 있는 구속 기소권이 검찰한테만 있다는 거야. 이 빌어먹을 게.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권익위원장이 곽종근 전 단장을 공익신고자로 판단을 했습니다. 웬일이야? 그러니까 이 유철한 권익위원장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분이 판사 출신이에요. 판사 출신들은 뭔가 이번 계엄과 관련해가지고 내란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빡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보기엔 그동안 인권이랑은 좀 다르긴 하니까. 권익위원회. 인권이하고 권익이 다른 달라요. 네. 권익위 같은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포션을 약간 이제 그 방향을 좌클릭했다라고 해야 되나요?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쪽으로 좀 대세가 기울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인권위는 철옹성이죠 아직도. 권익위 이 유철한 위원장이 서울대 법학과 79학번이에요. 윤석열하고 동기입니다. 윤석열이 임명을 했어요. 네, 윤석열이 2024년 1월 10일 임명을 했고요. 이분 소아마비를 앓아서 지체장애 4급이고 평소에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이 근데 이분 보면 중간에 보면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부위원장도 하고 곽종근 전 사령관을 일단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인정이 되면 신고자의 비밀 보장, 불이익 조치 금지, 직무상 비밀 준수의 의무 면제되고 형벌 및 징계 감경 또는 면제, 신변 보호 조치 요청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아무튼 아직 신변보호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경찰이 구속하고 있는,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 사실은 보호를 해야 되는 건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금 홍장원 1차장하고 이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보호를 좀 해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고 나중에 어찌됐거나 윤석열이랑 대峙를 했을 때 가장 확실하게 내가 직접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달해서 한 단계 거쳐서 듣지 않은 몇 안 되는 중요 증인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끝까지
이러한 증거들을 주장을 해주셔야 그동안 눈치 보고 있던 중간 단계에서 말 바꾸고 있던 여인영이나 뭐 나머지 문상호나 이진호. 문상호 이런 이진호 같은 사람들도 정상적으로 답변을 하거나 그 위증이 드러나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약간 그 편가르기 싸움 같은 느낌도 드는데 어쨌든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공익 신고자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형 감경, 면제 이런 대상자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권익위원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뭐 완전한 면제야 아니, 그건 쉽지 안 않겠지만 되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최소한의 정상 3차가 되길 바라고요.